오버사이즈 룩이에요. 지금 거는 뭐 여기 보면 이제 1970년대 중반에 유행한 룩으로 풍성한 옷차림을 말한다. 겹쳐 입으면 더욱 그 느낌이 강조된다. 뭐 빅룩과 동의어라고 하죠. 뭐 오버사이즈. 요즘 또 오버사이즈 약간의 오버사이즈 그 의상들이 요새 유행이죠. 요새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 중반 오버사이즈 옷을 이렇게 조금 입어요. 이렇게 과하진 않지만 나름 오버사이즈가 요새 유행이죠. 음, 뭐 남학생도 그렇고 뭐 젊은 친구들 남녀 다 약간 오버사이즈 요새 유행이죠. 음, 다음 어, 점프 수트라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잠깐만요. 어, 점프 수트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항공복의 일종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복에 도입되어 상의와 팬츠가 하나로 이어진 형식 옷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커버롤즈와 같은 스타일이다. 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상하의가 다 하나의 피스로 원 피스로 뭐 그 디자인된 옷이 점프수트로 뭐 하기도 하나 봐요. 근데 뭐 이런 옷 너무 평상시 때 하나로 된 옷 충분히 보죠. 음? 뭐 이게 하나로 보이게끔 뭐 할 수도 있고 또 허리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의식을 못하지만 일단 상의와 하의가 같은 소재와 같은 색깔로 돼 있으면 이게 원피스로 하나의 피스로 보이기가 더 쉽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뭐 벨트도 어차피 하게 되고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로 벨트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은 소재로 지금 이 사진상에 보여드는 것들 보면 알겠죠? 근데 상당히 그 의상 자체도 그 충분히 페미닌스럽죠. 걸리시한 느낌도 있고 또 이런 그, 그 의도치 않은 앞에 주름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또 다른 룩에서 보여지는 그 느낌도 있어요. 볼게요. 다음 룩으로 갈게요. 음. 칩 룩. 아까 좀 전에 칩 룩에 대해서 뭐 그 아까 잠깐 설명했죠. 청바지 구멍 뚫리고 약간 찢어지고 뭐 그런. 근데 여기서 이제 칩이 이제 값비싼 뭐 거지룩이나 누더기룩으로 불리는 패션 같다. 일부러 구멍을 뚫기도 하고 천을 찢어서 그런 걸 낸 건데 중고 의복 입는 감각의 패션도 이 표현의 하나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휴 여기 칩 룩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여간에서 이런 거 입고 멋있다고 표현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이 지금 패션쇼에서 지금 촬영된 사진이지만 이렇게 봐도 상당히 어려요. 이 이런 걸 입고 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멋있다고 느껴지기가 참 어렵죠. 사실은 표현되기가. 여러분들 나중에 뭐 과제할 때 뭐 선생님 저는 칩 룩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가 해서 좋은 결과 낳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솔직히 선생님 권장 안 합니다. 나중에 칩 룩으로 뭐 하겠다고 하는 거. 근데 뭐 본인이 정 원하겠다고 하는 거지 뭐. 오케이. 다음 치노.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룩 중에 어 이거는 이제 뭐 치노가 뭐냐면 두꺼운 능지 코튼지 일종인데 원래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미국군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본네 색과 본네 색과 카키, 흰색 등이 많고 특히 바지나 캐주얼한 옷에 이용될 때가 많다. 그 치노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 면 소재 안에 이제 그 라이크라 같은 그 신축성 소재를 넣어서
입으니까 지금 훨씬 더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이 치노가 면이고 약간 두툼한 코튼지 촘촘하게 그, 미 육군에서 사용했다는 거는 뭐 군용이죠, 거의. 그러니까 면인데도 되게 튼튼한 면이에요. 두툼하고. 근데 이제 색깔 자체가 이제 카키고 흰색인데, 그런 거로 이제 옷을, 그런 그 패브릭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색깔이 이 사진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약간 댄디하고 아니면 아이비 룩 스타일로 미국 동부의 이제 명문 사립대 그 이제 대학생들이 입는, 소위 이제 그쪽 그 부잣집 도련님들, 미국식 좋은 그 사립학교 그 다니는 학생들이 입는 그런 스타일의 옷으로 보이죠. 어? 근데 따로 있어요. 그런 룩이 또 아이비 룩이라고, 그죠? 다음, 요건 가디건이에요. 가디건에 대한 거는 선생님 이제 그 룩을 소개하면서 어,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넣었어요. 가디건에 대한 거. 1890년대 초부터 영국에서 입기 시작하였는데, 일명 가디건 스웨터로 앞팀 스웨터 총칭, V넥, 라운드넥, 칼라 달림, 뭐 무지,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내용이 많죠. 이건 천천히 지금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띄워놓을 테니까 한 1분만 보세요. 선생님 읽어주겠지만, 가디건이라는 이름은 뭐 크림 전쟁 당시 이름을 떨친 영국의 군인 귀족에다 가디건 가문 7대명의 가디건 백자 뭐 이런 거, 추운 날씨 부상된 병사들 치료에 쉽게 입고 버스 의복을 칼라 없는 앞팀의 손뜨개질 상의를 처음 고안해서 애용하기 시작한 것부터 명칭이 생겼다. 상당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역사적으로 이거 어, 한번 읽어볼 만하죠. 응? 어떠한 식으로 이 가디건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는지 상당히 히스토리가 있네요. 그죠? 오케이. 다음, 페더룩. 페더는 뭐 깃털이죠. 어? 큰 깃털과 솜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솜털은 보온용, 피부처럼 사용하고, 큰 깃털은 장식용으로 사용한다. 복식에서는 큰 깃털을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식에 필요한 룩을 페더룩이라 한다. 모자나 드레스의 가슴팍, 소매뿌리, 단 등에 장식하거나 브로치처럼 달거나 드레스 전체에 무늬 단 것을 말한다. 어떤 그 페더가 여러 가지 용도로 표현이 되고, 또 페더의 느낌을, 그러니까 꼭 그 새 깃털, 큰 털이든 작은 털이든 그걸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느낌의 어떤 그 질감이나 그 부분을 따로 그 패브릭에 차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깃털이나 이런 거를 어떤 액세서리 개념으로, 아니면 각 옷의 어떤 부위별로 어떤 그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뭐 의미로 또 사용도 되고, 그렇죠? 여성이 어떤 이런 페더룩을 입었을 때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 같은 페더임에도 불구하고 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유난히. 오케이, 다음, 파머룩. 뭐 파머룩 뭐 이런 거 보면 이거는 뭐 유럽에서 넘어온 것 같진 않고, 미국에서 일단 뭐 자기네들이 역사가 뭐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자꾸 뭐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농민룩. 미국 개척 시대 서부 농민의 스타일이나 유럽의 민속복으로 농민 스타일의 힌트를 얻었다. 이를테면 밴드 컬러, 커프스, 파머스 셔츠, 데님의 오버올즈, 던들, 뭐 구체적인 옷 종류, 페전트 룩이라고 돼. 뭐 파머 룩이라는 건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자기네들이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할 때 옷을 입는데, 그래도 뭐 편안하게 입고 그 편안함과 거기서 또 약간의 멋도 발전을 한 거죠. 진짜 뭐 농사 짓거나 농장 일하면서 진짜 입는 옷이 멋있을 리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파무룩이 있어요. 다음, 톤온톤. 요건 선생님이 자료를 새로 준비하면서
추가로 찾아서 추가로 또 올린 내용이에요. 보자. 동일 색상으로 톤이 다른 배색 상태를 말한다. 소위 동일한 계열의 배색이란 것.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여기 지금 사진상 이게 사진 보면 어때요? 동일한 계열의 색상이 상의와 하의에 같은 컬러감이 통일감이 있죠, 다. 그죠? 지금 아래로 사진을 쭉 보면 대비되는 그 대비되는 색으로 한 게 아니라 같은 색상과 같은 톤의 계열로, 그래서 톤앤톤 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이건 이제 룩 자체가 소재보다도 어떤 색깔로 어떤 스타일링에 대한 부분을 좀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오케이. 다음 코르셋. 코르셋 룩이 있어요. 코르셋 프랑스로 코르셋 뭐 미적 목적이나 의학적 목적을 위해 몸통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입는 옷이다. 여성의 몸매 보정 소금의 의미로 코르셋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세기다. 이전에는 이와 같은 종류의 속옷을 여성부의 몸통 부분이나 보디 속은 스테이지 영어라고 불렸다. 현대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거나 취미를 목적으로 착용된다. 이거는 뭐 선생님도 사실 뭐 조금 뭐 그렇게 뭐 이해가 안 가요. 뭐 현대 의료용 이런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이런 것까지는. 그래서 선생님이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을 또 준비를 했죠. 아주 이거 코르셋을 응용한 의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사진이 있어서 올렸어요. 봐요. 일단 사진으로 보면 오른쪽 2층 이 연예인은 약간 변종수 같아요. 근데 이 허리에 강조된 소재 보면 알겠죠. 코르셋에서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딱 드러나죠. 허리를 강조해서 이렇게 소재도 여기 저 순단비 요새 나 혼자 사는데 나오더라고. 이 코르셋 딱 표현이 되죠. 코르셋은 악센트를 한 여성들의 스타일, 여성다운 스타일. 코르셋이라 해도 속옷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겉옷용으로 디자인된 코르셋과 같은 모양의 일종의 폭넓은 벨트를 사용해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등 디자인 디테일에 창조적인 변형을 준 것이 많다. 이제는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서 즐겨 채용하는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여성 디자이너 베시 존슨이 히트시킨 원피스 드레스 스타일이기도 하다. 그렇대요. 뭐 어쨌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코르셋 스타일을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하나의 요소로 멋을 내기도 해요. 나중에 한번 보면 이제 수많은 이제 화보 보면서 이런 이 수많은 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나의 정의된 거로 좀 정리된 걸 쭉 보고서 이렇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패션 화보를 보게 되면 훨씬 시각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겠죠. 그죠? 오케이, 다음 거. 키올 넥라인.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좀 찾았어요. 동그스런 넥라인의 목 라인에 중앙이 세모나 네모로 커트된 것. 하이 넥라인이나 로우 넥라인 볼 수 있다. 넥라인 키홀 열쇠 구멍과 비슷한 데서 온 명칭이다. 과거 이제 열쇠 구멍에 대한 느낌, 약간 동그란데 약간 타원형 느낌으로 여기 지금 두 모델이 입고 있는 가슴, 목 밑에 바로 요 모양이 키홀 넥라인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네요. 뭐 이런 옷 있죠. 드레시한 옷에도 있고 이런 옷도 있고. 그게 하나의 크게 뭐 그 정의될 수 있는 그 무슨 룩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좀 보여줘요. 선생님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프레피룩. 프레피룩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뭘까요? 아까
프레피룩. 여기 치노룩하고 사실은 상당히 유사해요. 프레피룩이랑 룩 자체는. 왜? 이 소재가 지금 프레피룩에서 이 팬츠 소재가 면 소재고 색깔도 카키 뭐 이런 색깔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질감이 전혀 없죠. 그래서 프레피룩은 뭐예요? 뉴욕 동부의 미국 동부 쪽에 이제 그 명문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 학생들이 뭐 입는 부잣집 아들이 입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제이크루라고 이제 캐나다 브랜드인데 그, 자기네들 카달록 표지예요. 이게 몇 년도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 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흰 와이셔츠에 이렇게 찍었네요. 바닷가에서. 오케이, 다음. 요건 또 다른 이제 남자 댄디룩. 뭐 댄디룩은 댄디하다 멋쟁이라고 하죠. 그 시작은 이제 영국 남성 스타일에게서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는 색상으로는 짙은 톤의 갈색과 회색, 베이지, 블랙 이런 기반의 색상 의류들로 스타일링해야 댄디룩의 이미지는 안정감, 침착함, 위험 있는 느낌을 갖는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댄디한 게 이제 멋쟁이라는 건데 이 멋쟁이라는 룩에 대한 것도 댄디한 거는 어쨌든 이게 유럽에서 넘어온 거죠. 댄디룩은 어쨌든 뭐 그 댄디한 거가 영국에서 댄디하다, 독일에서 댄디하다, 뭐 프랑스에서 댄디하다, 덴마크에서 댄디하다, 스웨덴에서 댄디하다 완전히 똑같을까요? 조금씩 다를까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은 그 댄디룩을 그 이태리에서 댄디룩을 보는 거랑 영국에서 댄디룩을 보는 거랑은 달라요. 확실히. 조금 더 이태리 댄디룩을 보면 훨씬 그 뭐랄까 멋스러움을 조금 더 그 컬러감이나 이런 데서 약간 포인트를 더 주더라고요. 이태리 그 남자들은. 그 영국 쪽은 조금 더 컬러감 자체가 조금 더 톤 다운되거나 차분한 감, 어떤 안정감이나 침착함,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스타일은. 또 어쨌든 뭐 다 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 개성이 있어요. 나라마다. 오케이. 다음 밀리터리 룩. 뭐 밀리터리 룩은 지금 사진상에서 선생님 여러 장으로 이렇게 보였지만 왼쪽에는 한국 연예인들 밀리터리 룩에 입고 있는 걸 이렇게 좀 보여주고 또 오른쪽은 이제 패션쇼에서 밀리터리 룩을 어떻게 좀 재해석한 거 1번, 2번, 3번 나름 그 색깔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카키색을 정확하게 잘 했죠. 근데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그 소재에 대한 약간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쉐입도 그렇고 두 번째 여기 지금 두 번째 사진에서는 쉐입에 대한 부분이 여기 쉐입에 대한 부분이 달라요. 하나의 롱코트죠. 또 세 번째에서는 이 소재가 약간 글리터리 약간 번쩍거리는 소재도 썼어요. 근데 어쨌든 밀리터리 룩이라는 부분이 색깔 카키색이 워낙 강렬하게 딱 있다 보니까 일단 밀리터리 룩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왼쪽에 우리 한국 연예인들이 표현한 거는 정말 그 군복 이 남자 군복이 갖고 있는 그거를 상당히 많이 차용을 했죠. 솔직히 왼쪽과 오른쪽 자세히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사진이 작아서 그랬지만 자세히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뭐 1분 보고 10초 보고 3분 보고 2분 보고 볼 때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진을 봐도.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짧은 시간에 보고 넘긴다고 해서 절대로 선호하진 않아요. 이게 옷 자체가 갖고 있는 요소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케이, 다음
뭐 걸리시룩은 뭘까요? 걸리시룩은 소녀들이 입을 만한 옷들, 그리고 소녀다운 감성이 드러나는 옷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지금 일단 이 세 장의 사진을 보면 이 스커트 자체가 소녀적인 감성이 있냐? 뭐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런 느낌의 감성의 어떤 스커트냐? 어? 그것만 봐도 벌써 스커트에 대한 소재감이나 스커트의 어떤 색깔이나 뭐 이런 패턴이나 이런 거 보면 벌써 이 소녀적 감성, 소녀가 입었을 때 어울릴 법한 그런 느낌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두드러지죠. 걸리시의 룩이다 이거죠. 이런 룩이 있어요. 다음 걸리시 룩은 우리 한국도 걸리시 룩 충분히 표현된 옷들이 요새 많죠. 마린 룩도 지금 마린 룩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 두 번에 좀 구별을 지었어요. 과거에 뭐 소녀시대가 그 마린 룩으로 뮤직비디오 찍은 거 공연할 때 마린 룩 입고 나온 거 뭐 과거 영상들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여기서도 마린 룩에 대해서 지금 보면 상당히 오른쪽은 또 조금 더 어떤 그 수트에 대한 느낌을 더 강조했죠. 모자가 있다 보니까 모자도 있고 어때요? 재킷에 어떤 깃에 대한 표현도 명확하게 돼 있고 제복에 대한 느낌, 어떤 유니폼스러운 느낌이 더 훨씬 더 그 규정을 좀 더 했죠. 그리고 단추도 그렇고 이런 액세서리 부자재에 대한 느낌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진이 좀 작지만 나름 아주 시크하게 멋있게 마린룩을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 기준에는. 그리고 왼쪽은 어때요? 조금 더 편안하고 어디 그 가볍게 야외 놀러 갈 때나 휴가 갈 때 충분히 날씨가 더울 때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복장으로 마린룩을 표현했죠. 왼쪽은 국내 잡지에서 나온 거죠. 슈어. 오케이. 다음은 글리터 룩이에요. 글리터 룩은 뭘까요? 번쩍번쩍거리는 룩이 글리터 룩이겠죠. 그죠? 왼쪽과 오른쪽은 좀 구별을 졌어요, 선생님이. 어, 뭐, 뭐 왼쪽은 김효진이라는 한국 배우고 두 번째 사진은 2014년 그 티파니라고 하네요. 소녀시대. 사진이 조금 작아서 선생님 좀 못 알아봤는데 일단 번쩍거리는 약간 금속성 느낌도 나고 어쨌든 번쩍거리는 소재로 그 디자인된 건데 새 옷 다 나름 상당히 여성적인 쉐입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소재 자체가 되게 그 로맨틱하거나 뭐 소재 자체 갖고 있는 컬러감이나 텍스처가 어떤 여성적인 그 페미닌적인 여성만이 소화할 수 있는 여성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요소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글리터 룩은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찾아볼 수도 있겠어요. 글리터 룩을 사실은 뭐 재밌는 얘기겠지만 영국의 그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데이빗 보이가 있어요. 데이빗 보이가 그 소위 이제 글리터 룩의 창시자라고 보면 돼요. 그 글리터 룩은 사실은 글램 룩이라는 룩이랑 글리터 룩이랑 또 연관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데이빗 보이라는 이 가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96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 2000년대 정말 2010년, 십몇 년까지 그러면 거의 40년 이상을 그 음악과 그 패션과 이런 두 가지를 거의 뭐 선도한 부분이 지대해요. 이 서구권에서는. 그래서 오히 이제 그 글램 룩이다, 글리터 룩이다 이런 거의 창시자인데 본인이 이제 공연하면서 입고 온 옷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룩을 보이룩이라고 아예 명명을 해버렸어요. 그 본인 스스로 옷이 역사가 돼버린 거야. 대중 패션 역사가 돼버렸어요. 그 어,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데이빗 보이에 대해서 한번 그, 그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도 많고 재밌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가수였고. 그래서 일단 글리터 룩이 있고 글램 룩도 있고. 어? 다음. 그래서 아까 뭐 추가적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제 에스닉 룩이에요. 에스닉. 에스닉 룩은 한번 보세요. 아, 문양 아주 그냥 화려하죠? 에스닉 룩. 화려한 문양이죠? 에스닉 자체 뜻이 어원이 뭘까요? 민속적인. 민속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고유의 의상에 대한 의상에 기반을 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에스닉 하면은 뭐 이제 민속적인 거니까 그 민속이 있는 나라는 뭐 사실은 민속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나라도 민속이 있죠. 일본도 있고, 어? 인도도 있고 민속하면 몽골도 있고 저기 티벳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페루, 멕시코, 이 남미 쪽 뭐 그쪽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에스닉 했을 때 뭐 미국, 캐나다는 없어요. 에스닉을 얘기할 때는 어원 자체가 그 통상적으로 어, 뭐 처음에는 이 남미 쪽, 페루 이쪽 중남미 쪽의 어떤 정통적인 민속 의상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패턴들, 문양들 이런 것들을 에스닉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해서 티벳의 어떤 고유 문양, 아시아권, 뭐 중앙아시아권, 아시아권 여기에서 어떤 그런 문양에 대한 것도 이제 에스닉으로 포함이 됐죠. 지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에스닉 룩을 아주 재해석을 정말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진을 너무 좋아서 사진을 넣습니다. 또 이건 이제 뭐 오리엔탈 룩인데 음, 잠깐만요.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S6 다음에 이제 바로 오리엔탈 룩으로 넘어갈게요. 오리엔탈 룩도 그 이렇게 보면 그 에스닉 룩에서 또 충분히 그 또 발전된 거죠. S6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오리엔탈 룩에 안에서도 이제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각 나라마다 그 민속 전통 의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재해석해서 이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통합시켜서 이제 오리엔탈 룩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충분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여진 거 보면 이런 문양들 보면 왼쪽은 사실은 기모노 오리감 오리가미 디테일, 종이 접기한 거 마냥 접어놓은 디테일, 이런 거. 그리고 문양도 이거 일본 문양이에요. 왼쪽은. 오른쪽은 뭘까요? 이것도 약간 그 일본 기모노하고 또 중국의 치파오하고 약간 섞어놓은 느낌.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자수나 어떤 문양에서 어느 쪽 중국이냐, 뭐 일본이냐, 한국이냐, 뭐 인도냐
그런 패턴에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아프리칸 룩. 아프리칸 룩도 언뜻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룩으로 보일까요? 아프리칸 룩은 또 이렇게 보면 상당히 해석을 너무 멋있게 했죠. 이 패턴도 복잡하고 뭐 하지만 패턴이 복잡해도 선생님 이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패셔너블하고 멋있어 보이네요. 선생님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음. 왜 그동안에 이게 쉽게 봐오지 못한 어떤 패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지 않고 되게 어, 크리에이티브하고 신선해 보여요. 왜? 이 패턴 자체가 어떤 자연에서 유래되고 이 패턴 문양 자체가 문양 자체가 그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표현된 거다 보니 당연히 그 느낌 자체가 좋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죠? 선생님한테는 되게 멋있네요. 아프리칸 룩이. 음. 아까 이 S6도 멋있지만 많이 유사하죠. 복잡한 패턴. 이것도 아프리칸, 아프리칸 룩. 이것도 멋있죠. 어? 동양인 뭐 동양이 아니고도 또 이건 이제 트로피칼 룩이에요. 트로피칼은 이제 열대 지방 민속 의상에서 영감받은 디자인. 남태평양, 하와이, 카리브, 아프리카 등이 위에 여기 아프리칸 룩이 트로피칼 룩에 속하죠. 쉽게 말해서 얇고 가벼운 면 소재나 마 소재 느낌의 여기 위에 읽어보시면 좋아요. 읽어보세요. 근데 어때요? 소재도 소재고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어떤 트로피칼 뭐 열대지방의 식물 뭐 야자수 이런 식물 잎이나 열매 꽃무늬 패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화려하지만 시원해 보이죠? 왜? 소재가 또 가벼운 면 소재나 마소재이다 보니까 되게 패셔너블한 느낌이 있죠. 다음 드레이프 룩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한편으로 이제 에스닉 에스닉 룩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오른쪽 보면 인도 전통 의상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근데 그런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이 인도 의상 자체가 부드럽지 않게 일정 형식 없이 주름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걸 드레이프 룩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근데 뭐 이런 옷들이 있죠. 일정 형식 없이 이제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인도 의상 자체가 이제 두르는 의상이 이 옷을 두르다 보니까 이런 주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이 의상을 이제 드레이프 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지금 잠깐만 중지할게요.